그 엑셀이죠. 엑셀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유로워요. 내 마음대로 여기서부터 시작할까 하면 여기서부터 하면 돼요. 뭐 품목에, 가격에, 구매 날짜 이런 식으로 어떤 일종의 가계부를 내가 쓴다 그러면 쓰고 싶은데 쓰면 되고, 요거 복사해가지고 아니면 드래그 해가지고 옮기는 것도 너무 편합니다. 이 시트라고 하는 판에 사용자 친화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건데 DBMS는 이렇게 친화적이지가 않아요. DBMS에 맞게끔 써줘야 될 때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 큰 거부터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면은 돼요. 그거를 그림으로 보는 게 편해서 보겠습니다. DBMS에 처음에 한 판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넣을 공간을 마련하는 게 먼저인데 그게 데이터베이스예요. 그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서버실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통칭해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은 우리는 이제 DBMS 안에서의 데이터베이스니까 아까 전에 그 폴더 생각해 주시면 돼요. DBMS에서 폴더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데이터를 못 쌓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약간 다른 점이 이 친구는 그거부터 만들어도 되죠. 내 친구가 누가 있냐면은 뭐 홍길동 있고 아니다 뭐 김철수 있고 또 누구 있지 하면서 막 쳐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는 이름이고 요거는 나이고 약간 순서도 상관없단 말이죠. 근데 DBMS는 이런 순서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 처음에 DB 만들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것도 만들지 않으면 데이터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테이블이 만들어지면은 그 테이블에는 알아서 행과 열이 그 데이터에 맞게끔 올라갈 건데 이런 표는 알아서 그려져요. 그냥 나는 데이터를 잘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게 이제서야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는 요렇게 3번 그리고 그 다음에 넣는 것들이 4번 이런 느낌인데요. 이게 같이 가는 거라 굳이 이렇게 안 넣어도 될 것 같다. 그냥 통으로 이렇게 데이터 세 번째로는 넣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번은 안쪽으로 넣고 그 DB 폴더 안에는요 테이블이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개의 파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폴더는 마찬가지로 테이블이 많을 수 있고요.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데이터를 넣을 수가 없다. (1번과) (2번에서) 하는 이제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 DBMS에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는 네, 이런 것들을 조작하는 거를 통칭해서 SQL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 SQL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1번과 2번 층위에서 조작하는 걸 DDL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이게 definition일 거예요.
잠시만 찾아보자. EDL, DML. 정의어니까 definition이 맞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쓰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층이 데이터를 넣는 거를 DML이라고 합니다. 얘는 M이 manipulation이에요. 조작한다. 이렇게 됩니다. DBMS를 조작하는 그 사람도 있겠죠. 우리 이걸 저번에 아까 전에 우리 지금 들어온 상황은 루트라고 하는 계정에 패스워드는 그냥 없어요. 이런 정보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관리할 수 있단 말이죠. 이때 쓰는 언어가 또 있어요. 그리고 관리자가 관여되는 언어는 뭐였더라? DCL이죠. C가 뭘까요? 예상해 보세요. C 뭘까요? C 컨트롤이라 하네요. 컨트롤. 네, 맞습니다. 이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실행에 대한 담당을 하는 놈이 있어요. 실행. 또는 오류. 이런 것도 잡아내야 되고 사용자가 넣은 데이터가 중간에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내가 A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넓게 이런 행위를 했는데 온라인이 갑자기 끊긴 거예요. 온라인이. 오프라인이 돼서 얘가 안 들어갔어요. 그런 정보를 갖다가 여기다가 함부로 막 반영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실행의 개념이거든요. 그 부분을 5번이라고 하면은 이제 5번은 TCL이라고 합니다. TCL의 그 정의만 좀 찾아볼게요. 트랜잭션 컨트롤, 이것도 컨트롤이네. 트랜잭션이 다른 뜻으로 계좌 이체하다 할 때 쓰는 거거든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그 계좌 이체하는 개념이랑 똑같이 쓴다는 소리예요. 계좌 이체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A가 B한테 10,000원을 송금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오류가 떠서 에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B한테는 반영이 된 거예요. 얘가 1,000원을 갖고 있었는데 받았으니까 11,000원이 된 겁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바뀌어야 되겠다죠. 그리고 A는 이제 10,000원에서 10,000원을 줬으니까 10,000원이 된대요. 근데 이게 반영이 안 돼 버린 거예요. 오류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10,000원과 11,000원이 됐어요. 이러면 안 되죠? 예, 이 10,000원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창조경제. 그래서 한 번에 이 묶음으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얘네가 중간에 그 어떤 간섭도 일어나면 안 되고 오류도 없어야 돼요. 이 하나의 단위여야 돼요. 이거는 깨어지지 않는 단위로 보는 게 계좌이체의 개념인데 데이터를 이동시키고 통신하는 개념도 이와 같아요. 그래서 트랜잭션이란 단어가 단순히 이제 이체가 아니었고요. 실은 이렇게 실행 단위예요. 단위. 그러니까 단어가 반복되죠.
예, 그래서 요렇게 SQL은 네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DDL이 좀 층위가 두 개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은 전부 다 DDL이에요. SQL에서도 공부를 이제 얼추 다 개념은 공부하겠지만 이 중에서도 DDL과 DML이 또 거의 한 90%는 이것만 써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DDL과 DML이 주인공이에요. 이거부터 해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가장 처음에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면은 뭐든 간 DBMS를 시작하려면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create 데이터베이스 일단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명사한테는 백태그로 감싸는 거예요. A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부터 만들어 보죠. 이런 쿼리예요. 여기 쿼리라 그러는데 이런 명령어들을 쿼리, 랭귀지 또는 줄여서 쿼리 이거 실행하는 거는 드래그를 쭉 하셔서 F9을 누르거나 아니면 마우스로 여기 실행 결과는 석세스인데 이렇게 하면은 A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다는 건데 이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안 보여요? 이거 세로 고침을 좀 해줘야 돼요. 여기 부분에 루트 뭐 이런 거 누르시고 F5키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여기 A가 딱 들어가 있다. 만들었죠? 우리 그럼 판 짠 거예요. 판 짰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데이터 넣고 싶은데 아직이에요? 테이블도 하나 만들어야 되네요. 그러면 테이블도 DDL이니까 똑같은 뭔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테이블이겠는 거네. 테이블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볼까요? 테이블 TA 테이블 언더바 A 이렇게 한번 지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테이블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F9 누르면은 자 이제 좀 다른 게 뜨죠? 에러가 뜹니다. 에러가 이런 식으로 뜨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함부로 뭐 실행을 안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러만 안 나게 되면은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반영이 안 됐으니까 지금 그 어떤 테이블도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류가 났을 때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코드이자 메시지인데 메시지들을 이제 읽으셔야 돼요. 영어죠. 개발하시면서 영어 공부 많이 되실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아는 거예요. 번역을 눌러볼까요? 그냥 번역키 눌러서 딱 누르면 돼요. 오, 좋죠. 테이블에는 최소한 한 개의 열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규칙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 빠졌던 게 테이블 따로 그냥 간단히 그려보면은 그 표예요. 결국에는 2차원 표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 개의 열이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요걸 의미를 하죠. 열. 이 열이 콜롬이라고 해서 줄여가지고 콜이라고도 많이 보실 거고요.
이게 무조건 1개 이상이어야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예요. 규칙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필수인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거 열을 만들려고 보니까 규칙이 하나 더 있어요. 이 테이블에는요, 그 자유롭지 않은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아무 데이터나 넣을 수가 없다예요. 아무 데이터에서 의미하는 바는 여기서 내가 한 셀에다가요, 저는 한글도 넣을 수 있고요, 또는 숫자도 넣을 수 있고, 우리가 쓰는 거에는 사실 문자 아니면 숫자밖에 거의 없어서 이 두 개. 그러면은 요런 두 개를 있잖아요. 우리 이게 제한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셀을 찍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그냥 넣으면은 다 들어가죠. 심지어는 그냥 합쳐가지고 넣어도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걸 다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DBS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DBMS는 이 테이블이 있으면요, 열이 있어요. 열마다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데이터가 정해져 있다. 요 각각마다. 그래서 예로 처음에 있는 이 열에는 숫자만 들어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열에는 날짜만 들어가. 세 번째는 문자만 들어가. 네 번째도 문자. 다섯 번째부터 다시 숫자. 이런 개념으로 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설계부터 그냥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정해놓으면은 그 해당 행으로서 들어갈 데이터들, 이제 데이터가 쭉쭉 이렇게 쌓일 건데, 이 데이터들 모두가 내가 처음에 정해놓은 데이터 타입이 아니고선 또 오류예요. 전부 다 그렇게만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뭐 1, 2, 뭐 10 이런 건 다 할 수 있는데 가나 안 된다는 거예요. 날짜에도 마찬가지예요. 날짜에 이제 숫자 혹은 뭐 이런 거 안 들고 25년 9월 20일 이런 것만 된다는 거고요. 문자 마찬가지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이 1개 이상이 필수라고 하는 말 속에 숨겨진 그 가지가 더 뭐냐면은 데이터 타입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 타입을 지정한다 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봅시다. 괄호 이렇게 쓴 다음에요, 세미콜론 넣고 괄호 중간에서 엔터 2번, 위로 커서 한번, 탭 한번. 이 모양 꼴이 그 SQL에 많이 쓰는 꼴이에요. 뭐 띄어쓰기 했다고 틀려지는 건 없고요. 그냥 보기 좋잖아요. 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내 첫 번째 열의 이름은 그 열의 이름을 써야 돼요. 이름이 콜럼 그냥 1이라고 해보죠. 그리고 이 콜럼 1은 무슨 데이터 타입을 가질 거냐면 숫자를 가질 거야. 실행해 보시면은 이제 맞다고 하네요. 이제 석세스가 됐고 하나가 만들어졌대요. 좋아. 그러면은 이제 테이블 만들었으면 그 테이블 안에 뭐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이런 데이터를 보고 싶어요. 근데 데이터부터는 DDL이 아니네요. DML이네. 그래서 조금씩 그 쿼리들이 달라져요. select 별표 from 내가 만든 테이블 A를 이렇게 놔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 안에 어떤 모습으로 테이블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콜럼 1이라고 들어와 있죠. 이게 잘 된 거예요.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질 판인데, 근데 아직 그 아래 데이터가 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의 이름만, 컬럼의 이름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으면은 이제 아래로 이렇게 계속 쌓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콜럼 1에다가 데이터를 넣어보자고요. 지금 데이터 다루고 있어요. 이거는 DML이에요. 한번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인서트의 의미 자체도 삽입한다라는 거라서 이게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콜럼 1. 자, 석세스가 됐고 다시 셀렉트를 눌러볼게요. 자, 1이 들어갔다. 그죠? 이거는 보는 거. 이거는 넣는 거. 그러니까 지금 명령어들은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저를 따라서 개념 익히는 거예요. 한 번 더 넣어볼까요? 인서트를 한 번 더 누르는 거예요. F9. 그 다음에 다시 셀렉트. 아, 2개 들어갔네. 인서트를 할 때마다 얘가 추가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또 플러스, 아래로 간다는 거죠. 하나의 열이 갖춰져서 내가 데이터를 넣으면은 그 열에 쭉 들어가게 돼요. 여러 번 넣어볼까요? F9를 계속 누르면 그 다음에 셀렉트해서 보았을 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같은 그 순서를 맞추지 않으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데이터가 안 들어가요. 처음부터 내가 이런 걸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서트 해가지고 막 일단 넣어야지 이게 안 돼요. 이 순서입니다. 쭉. 이 순서가 이제 이해가 잘 되셨으면은 그 다음에는 바리에이션들이에요. 내가 추가를 한 거잖아요. 지금 데이터를 1번 쪽에 부분인데 추가를 했다면 뭐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삭제도 할 수 있어야 되죠. 수정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추가했는데 잘 나왔는지 보는 것도 해야 돼요. 보기. 읽기라고 이제 표현하죠. 데이터는 요 네 가지의 개념이 가장 기본적으로 딸려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으면 프로그래밍이 너무 베이스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DB를 다루는 그 문법에서도 당연히 추가, 삭제, 수정, 읽기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되고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그게 돼야겠고 테이블도 데이터도 전부 다 이 기능들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능들을 영어로 하면은 얘가 create, 얘가 읽기, read, delete, 수정은 update. 앞글자 따가지고 CRUD라고 하는 그 친구예요. CRUD. 이렇게 부릅니다. create, delete, update, read. 그냥 검색할 때 CRUD를 이제 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CRUD. 한글로 이렇게 쓰고 있진 않아요. 이걸로 딱 퉁쳐요, 다. 그리고 얘네가 여기 다 존재한다.
데이터베이스하고 테이블은 이제 묶어가지고 우리 DDL로 하기로 했고, 데이터에 대한 거는 DML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DDL과 DML에서 읽고, 추가하고, 읽고, 삭제하고, 아니, 업데이트가 먼저지, CRUD. 이렇게 표 그려가지고, 그, 명령어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되겠죠? DDL에서는 큰 거죠. 그러니까 얘가 더 커요. 이 친구는 show라고 하는 거를 씁니다. 업데이트 할 때는 alter 이런 얘기를 쓰고요. 딜리트 할 때는 drop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쪽으로 들어오니까 명칭이 좀 달라진다. insert, read는 select, 업데이트가 update, 딜리트는 delete입니다. 요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 SQL 배우시는 가장 기본이에요. DML은 그냥 조금 더 뒤에 뭔가 딸려 있어서 같이 외우세요. select는 바로 나오는데 insert into, update도 쓰는 거 없고 여기가 대신 또 여기 from이 있어요. 저 into랑 from은요, 이게 의미를 그 서양 애들이 자기들 언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준 거예요. 이제 저것들의 의미를 따지면 맞긴 한데 우리로서는 그렇게 익숙한 건 아니어서 따로 조금 더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그쵸. 당연히 종류 더 많아요. 가장 기본이에요, 항상. 항상 제가 드리는 거 좀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셔야 돼요. 전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글 검색해 보시면은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인지해 주시고요. 그 DDL은 얘가 데이터베이스일 수도 있고요. 테이블일 수도 있었어요. DB 또는 테이블. 그래서 DDL을 쓰려고 할 때는 컴퓨터한테 우리가 너 이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크리에이트고 테이블에 대한 크리에이트야 이런 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DDL을 쓸 때는 그 뒤에 데이터베이스인지 테이블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게 붙어요. 그래서 create database, create table 이런 식으로 show는 이제 s자를 좀 붙여요 뒤에. 그리고 또 show tables 이런 것도 있는 거고 alter 데이터베이스는 없기는 해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alter를 하진 않는데 얘는 주석 처리 좀 할게요. alter는 tables, 테이블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rop 데이터베이스, drop 테이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칭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명이 들어오는 거,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명이 들어오는 거, 이런 식으로 쓰이게 돼요. 그럼 뒤에 거 다 똑같겠죠. 근데 얘는 show는요 그냥 다 보는 거거든요. 목록화하는 거라서 굳이 명칭을 정하진 않아요. alter 테이블에서 alter 테이블 명 써주셔야 되고 드롭 할 때 그 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이거 삭제해 주는 겁니다. 근데 네, 여기 붙는 게 이거 이해하면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나눠야 되잖아요. 구분해 주니까 다음과 같은 문법적인 규칙들이 생겨납니다.
여기서 추가해서 당연히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뭐 칼럼 뭐 한 개 이상 필수 같은 것도 존재하지만 큰 틀을 다음과 같이 잡아주시면 돼요. 알터의 데이터베이스는 안 써서 없어요. 그 다음에 insert into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select 또 뭐 update, delete 쓰는 건데요. DML은 어차피 테이블이에요. 내가 테이블 쓰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데이터베이스인지 테이블인지 안 써도 되고요. 그냥 바로 테이블명 들어가면 돼요. insert into table, insert, select는 여기에 칼럼이 쓰여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차차 읽어가 보시고, 그리고 update table, delete from table.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큰 틀은 잡은 거예요. 그럼 이제 각각의 그 문법에 대해서 좀 학습하기만 하면은 DBMS 시작하시는 거예요. DCL이랑 TCL은 나중에 할 겁니다. 계정이랑 이런 거는 바로 안 다뤄도 돼요. 이게 더 중요해요. 자, 그럼 바로 이제 실전적으로 어떤 식으로 쓰는지 우리 이거 보면서 합시다. 이거대로 놓고 내가 이제 DB를 다루려고 처음에 왔으면은 확인을 먼저 해야죠. 내가 지금 접속한 서버에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지 이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목록을 보는 거죠. 약간 확인 작업 거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이런 게 있네. 확인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베이스 쓸 거야? 지정을 해야 돼요. 지정하는 거는 use를 씁니다. 나는 A를 쓸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죠. 왜냐면 A 있으니까. 아까 만들어 놨으니까. 또는 그냥 시작부터 해봅시다. 다시.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나는 그냥 새로 만들어야겠다. 내 거 지금 프로젝트 새로 시작했어. 그러면 create database B 이름은 내그 말 아니니까 만들면 되는 거예요. success show database 누르면 B가 여기네요. 약간 다른 게 여기다가 명령어를 작성을 한다고 해서 실행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꼭 F9을 눌러야만 실행되는 거예요. 자, B 만들었으니까 데이터를 넣어야죠. B 만들어 이거 테이블 이제 만들어야죠. 이제 새로 테이블 생성 테이블도 생성. 그러면 create란 말이에요. 다만 create하고 테이블 명을 쓸 건데 TB 테이블 B 여기서 규칙에 따라 칼럼을 무조건 한번 만들어야 되네 이거죠. 칼럼은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지금 콜1에다가 인트를 일단 넣어봅시다. 데이터베이스도 할 게 좀 있어요. 콜럼에 대해서는 그냥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쓴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거를 넣어야지 실행을 시키시고요. 까지 했으면 이제 여기까지 했다.
DDL까지 했다. 그럼 이제 DML로 가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지 확인해 보는 거는 우선은 셀렉트 별표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테이블 B에 이렇게 써보면 그러니까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도 할 겸 계속 그 보는 거예요. 셀렉트 하고 막 쇼도 하고. 아니면은 create 테이블 한 다음에 show tables를 써서 내가 확인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테이블 리스팅을 해보니까 지금 저희 TB가 있고 테이블 A가 있어요. 이거 지금 시나리오가 조금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무슨 시나리오였죠? 나 이거 봐서 A가 있네? A를 쓸 수도 있어. 뭐 한번 써보지. 그랬다가 생각이 바뀌었어. 나 B 만들어가지고 B에다가 이거 써서 해야지. 그러면 나는 지금 A 테이블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B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 새로 만들었고 여기다가 테이블 B라고 하나 만들어야지. 그래서 콜론 만든 것 같은데 show tables 해보니까 A에서 만들어 놨던 거랑 B에서 만들어 놓은 거가 다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가 같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요게 안 된 거예요. 지금 요게 요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지? use를 안 썼어요. use. 이거를 기껏 잘 만들어 놓고 생성만 해놓고 쓰겠다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쓰겠다건 A에 아직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use B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 use B를 다시 한번 누르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B 확인 여기 하시고요. B 나온 다음에 show tables를 누르게 되면은 이 B에는 아무 테이블도 없는 거예요. 지금. 아까 A다가 다 만들어 놔 버린 겁니다. 이미지로 그려지십니까? 그리고 드롭 한번 해볼까요? 그 B를 만들었는데 뭐 이렇게 된 거 A에 지금 다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B에다가 TB를 만들고 싶었는데 TB가 아니고 use A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show tables 누르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하지. A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B 날려버릴 거예요. B가 필요가 없네. B 테이블을 삭제하자. 그래서 어떻게 써요? drop 데이터베이스 B drop 뒤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드롭 데이터베이스 또는 드롭 테이블 이렇게 쓸 거예요. 지금은 데이터베이스죠. 지워졌대요. 그 use B 하면 돼요? 안 되죠? 없으니까. unknown으로 바뀌는 건가? 모른다는 거예요. B가 사라졌기 때문에 모르고요. 그리고 위에 show 데이터베이스 이거 눌러도 B가 사라짐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네, 간단해죠. 그래서 날리는 거예요.